활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어떻게 나오게 됐느냐,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1990년대에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아, 미국 서부에 샌프란시스코가 있고 거기에 큰 베이가 있습니다. 우리 골든 게이트 브릿지가 그 베이하고 태평양하고 사이에 있는 다리인데, 제가 그 미국의 UC 버클리에서 박사학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 베이에리아를 잘 아는데, 그 베이에리아 이 지역이 원래 미국의 히피의 발상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 굉장히 리버럴합니다. 인종도 다양하고. 그런 지역에서 사이퍼 펑크 운동이라는 게 일어나요. 사이퍼 펑크라는 게 뭐냐면 디지털 프라이버시 액티비스트. 우리말로 하면 디지털 개인정보 뭐 활동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분들이 우리가 신용카드를 쓰면 내가 개인이 그 어떤 경제활동이나 화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다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아트 머니를 쓰면 사실 내가 돈을 어디서 썼는지 흔적이 안 남잖아요. 그런데 디지털 그 신용카드나 이런 걸 쓰면 다 추적이 되니까 이게 불합리하다. 그래서 그 내가 디지털 머니를 쓰더라도 그 추적이 안 되게 하는 그런 이제 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데이빗 차움 박사라고 했어요. 1955년생인데 이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왔었어요. 그 유대계 미국인인데, 이분이 그 UC 버클리에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박사를 1982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디지캐시라는 걸 개발해요. 박사학위 논문이 이제 이런 쪽에 디지털 프라이버시 쪽 논문이었는데, 그 자기 박사학위 논문을 베이스로 해서 디지캐시라는 걸 개발해서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1989년도에. 그런데 10년이 채 못 가서 회사가 도산을 해요. 이렇게 너무 시대를 앞서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래서 도이치방크 굉장히 큰 은행이잖아요. 이런 은행이 이 개념을 도입을 처음에 이제 하고, 미국에서도 몇몇 은행들이 그걸 도입을 했는데 결국 성공은 못했어요. 이 디지털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이분이 프라이빗 키, 퍼블릭 키라는 이런 개념을 정립을 해요. 물론 이 개념은 이분의 박사학위 논문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개념들이 이제 오늘날 그 암호화폐의 가장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은행이 내 거래를 추적할 수 없게 한다. 그걸 이제 블라인드 시그너처 이런 말을 쓰는데, 이 사람은.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핵심 아이디어. 다시 말해서 그 사이퍼 펑크 무브먼트라는 게 은행이 내 거래를 추적할 수 없게 하는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뭐 이런 Advances in Cryptology라는 이런 저널에 이런 논문도 쓰고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닉 제보라는 이 친구인데, 이 친구는 헝가리계 미국인입니다. 그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에서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로 학사학위를 하고, 그 다음에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은 시애틀에 있는 학교입니다. 미국 서부죠. 그리고 조지 워싱턴 유니버시티는 미국 동부 워싱턴 DC에 있어요. 거기에서 로스쿨 석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언스 엔지니어링하고 법을 같이 공부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1988년도에 빅골드라는 걸 개발해요. 오늘날 비트코인하고 아주 유사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개념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내에서 자동으로 계약이 형성되게 하는 그러한 개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웨이다이라고 이분인데 1976년생이고 중국계 미군입니다. 이분 아버지가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엔지니어였는데 자기 아버지가 이제 이분 어릴 때
시애틀로 가는 바람에 같이 따라서 시애틀에서 유니버시티 워싱턴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1998년에 비머니라는 걸 개발해요.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그 다음에 또 영국에서 아담백 박사로 있는데 이분입니다. 이분도 되게 활동이 많은 분입니다. 1970년생인데 University of Exeter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로 박사를 받은 분입니다. 이분은 97년도에 해시캐시 마이닝 프로세스라는 걸 개발해요. 그래서 이것이 비트코인에서 그대로 그 개념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서 사용이 되고 현재는 블록스트림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CEO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8년도가 되면 우리가 금융위기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리만 브라더스 그러면 엄청난 미국의 월가의 투자 은행인데 리만 브라더스도 망하네. 내 돈을 믿고 맡길 수가 없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 돈이 은행과 관계없이 항상 스테이블하게 이제 그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돈을 개발하는 게 필요하겠다 해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으로 2008년도 10월 31일에 비트코인 백서가 발표가 됩니다. 백서라는 것은 이제 화이트 페이퍼인데 이 비트코인이 어떤 구조로 어떤 원리로 작동하고 이것을 정리한 하나의 논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논문인데 우리가 일반 논문은 되게 디테일한 글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백서라고 화이트 페이퍼라는 것은 논문은 논문인데 그 전체 개념을 개괄하는 그 논문 하나에 이 시스템 전체가 표현되는 그런 논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백서라고 하고 그런데 정작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거 본인 얼굴을 나타내지 않고 이 논문을 이메일 메일링 리스트에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한번 보면 1989년도에 데이빗 차운 박사가 디지캐시라는 것을 개발을 했고 그다음에 1998년도에 닉 제보가 빅골드라는 것을 개발을 하고 2002년도에 해시캐시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1998년 요때 이제 비마니도 같이 개발이 되고 그리고 한 10년 뒤에 이제 비트코인이 나왔는데 앞에 이런 것들은 다 상업적으로는 실패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은 성공한 거죠.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 일본인의 이름으로 백서가 발표되고 비트코인이 시작이 됐는데 아직도 정작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군지는 아이덴티파이가 안 된 겁니다. 요거는 다시 뒤에서 얘기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2019년에 그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라고 일종의 컨퍼런스가 개최가 됐는데 서울 인터넷탈 호텔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이런 분들이 다 왔는데 그 영상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s, Cynthia, for giving us some good context for where the industry is now, too, so we can kind of get into some of the history of how we got here. But first, something we've all been waiting for. Will the real Satoshi please stand up? 농담하고 있는 거죠. Just kidding. I should have tried Simon Says there. Well, no, thank you, but that's Satoshi. Start off with the godfather of it all, David. Can you take us back to 81, 82? Talk to us how you're thinking about the development of cryptography back then. Oh, well, sure. I was a grad student at Berkeley, and this was a very different kind of time, but 데이빗 차운 박사입니다. identified a fundamental problem which you could say blockchain is sort of the latest answer to, and that is the cypherpunk movement is starting to ferment and coalesce. Nick, can you take us back to that time? You were one of the early people at those in-person meetings. You and Tim, can you take us back to the mindset that you had there and what you're thinking about? Sure. So you could divide it into roughly two camps. One of them
inspired by David. 닉 제보. And, very interested in privacy, and so using encryption, public key cryptography, using David's technology, and people can kind of coalesce online also. Right. Adam, when was your kind of introduction to this community, and what camp kind of most interested you when you came in? So I was more of the 이분이 아담 백 박사입니다. that 영국에. we really needed, there were people working on anonymous remailers so that you could directly assert your rights to privacy. After DigiCash kind of wound down as a commercial enterprise. 지금 내가 얘기한 거를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영어가 잘 안 들려도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여기서 얘기된 그 프루프 오브 워크라든지 그 여러 가지 개념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핵심 아이디어가 뭐냐면 비트코인에서 핵심 아이디어는 우리가 화폐를 보통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발행을 하잖아요. 중앙은행을 못 믿겠다 이거야. 그래서 중앙은행이 없는 그런 화폐를 만들 수 없겠느냐 하는 것이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탈중앙화라고 그래요. 여기 탈중앙화. 현재는 with central authority가 있는 겁니다. 이게 각국의 중앙은행이 있고, 사토시 나카모토의 아이디어는, 비트코인의 아이디어는 이거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화폐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폐 발행을 어떻게 할 것이며, 위패라든지 이런 것이 유통될 때 누가 그거를 관리할 거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거를 지금 조금 전에 했던 이 사이퍼펑크 무브먼트의 이 사람들이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 기술들이 쭉 축적이 돼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완성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중앙은행 없이도 우리가 화폐를 발행할 수 있고 또 화폐가 제대로 중복 사용이 되는지 이런 것을 감독할 수 있다 하는 것이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그럼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살펴보겠는데 우선 간단히 한번 보면 기존의 방식은 중앙은행에서 돈을 발행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물건을 사고 이 사람은 다시 돈이 다 중앙은행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것이 없다고 하면 누가 돈을 발행하고 이게 돈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싸이월드에 이런 도토리가 있었는데 한국의 그 싸이월드라고 한때 굉장히 히트를 친 상품이 있었는데 싸이월드에서 도토리를 발행해서 도토리를 가지고 우리가 물건을 사고 뭐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 도토리가 바로 오늘날 이제 암호화폐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지불을 하면 이 가게 주인은 이거를 그 중앙은행에 이제 갖다 맡겨야 되는데 맡길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 백스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앙은행 없이, 중앙관리기관 없이 화폐를 발행하고 유통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디어하고 시스템, 그것이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개발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초기 개발자들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2008년도 10월 말에 발표한 비트코인 백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때 적극적으로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SNS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비트코인을 개발하자 했을 때, 첫 번째로 이게 동조한 사람이 할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벌써 죽었는데 미국 그 LA
거주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제 칼텍이라는 데서 우리나라 포스텍 포항공대가 미국의 칼텍을 모델로 해서 만든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칼텍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이 소프트웨어 개발비로 사토시 나카모토로부터 10비트코인을 최초로 받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 비트코인의 최초의 거래로 공식적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고, 근데 이분은 58세 루게릭 병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빈 앤더슨이라고 미국의 프린스턴 유니버시티에서 공부를 하고, 이 친구인데 2012년도에 비트코인 파운데이션을 설립을 합니다. 중앙 통제 기관은 없지만 누군가는 비트코인 코드를, 이게 비트코인이라는 게 인터넷 상에 떠도는 코드거든요, 프로그램. 그걸 누군가는 관리를 해줘야 돼. 그래서 비영리 기관인 비트코인 파운데이션을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 코어 메인테이너가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코어 코드를 관리해주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라디미르 반데르란이라는 네덜란드 분인데, 이분도 이제 비트코인 코어 메인테이너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세상에 나오는 걸 굉장히 꺼려서 거의 언둔 생활 같지 않은 사람이고, 인터넷에도 이분의 얘기 같은 게 거의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분이 비트코인 코어 메인테이너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MIT라고 공학 중에서는 제일 좋은 학교입니다. 전 세계에서. 공학 전 세계 공과대학 랭킹을 매기면 1위가 MIT인데, 그 MIT에 미디어 랩이라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몇 년 전에 미디어 랩에 방문한 적도 있는데, 그 미디어 랩에서 오늘날 우리가 쓰는 많은 기술들이 생산이 됐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랩입니다. 그걸 미디어 랩에 디지털 커런시 이니셔티브 해서 그러한 팀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비트코인 코드를 지금 현재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 소속입니다. 그 다음에 뭐 피에터 유엘라 이런 친구들도 비트코인 코어 디벨로퍼로서 활동을 하고, 지금은 이제 여러분 인터넷에 치면 블록스트림 치면 회사가 나와요. 그 블록스트림의 코파운더입니다. 그 다음에 닐 슈나이더, 비트코인 차트 설립자고, 그 다음에 또 크레이그 라이터, 요분인데, 이분은 좀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나중에 다시 한번 뒤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내가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이 사람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몇몇 추종자들은 사토시라고 인정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비트코인 코어 메인테이너들이 이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발런티어들입니다. 돈을 특별히 받고 하는 건 아닌데, 그렇지만 이 관리한 대가로 이제 비공식적으로 피낸셜 도움은 받는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한 2년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빈 앤더슨 이 친구한테 넘겨주면서 그 SNS 메시지로 이 모든 것을 개빈 앤더슨한테 넘긴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남기고 사토시 나카모토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아무도 사토시 나카모토를 직접 본 사람이 없어요. 사토시 나카모토 외에는 할핀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냥 같이 인터넷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비트코인 코드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무도 사토시 나카모토를 본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한 3년 정도 하다가 블라디미르 반데르란, 이게 그 MIT 미디어 랩의 DCI 소속인데 이분이 이제 하고 있고, 이분도 뭐 최근에 그만한다 이러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원래는 발런티어이긴 한데 비트코인의 피낸셜 컨트리뷰터들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성장해야지, 성공해야지 이익이 되는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회사들 중에 블락스트림이나 라이팅 랩스, MIT의 DCI 이런 데서 이분들을 서포팅을 조금씩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그 백서를 2008년도에 발표했다고 그랬는데 인터넷에 요게 그 논문의 첫 부분입니다. 비트코인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 저자가 이렇게 나오고 저자 이메일 주소 있고 그 다음에 bitcoin.org 요 비트코인 백서를 발표하기 전에 웹사이트 등록을 먼저 해서 이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여기에 bitcoin.com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비영리로 해서 bitcoin.org입니다.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purely peer-to-peer version of electronic cash. 이 사람들은 electronic cash라는 말을 이 사이트에서는 처음 쓴 겁니다. would allow online payment to be sent directly from one party to another without going through a financial institution. 그러니까 중앙은행이라든지 그냥 일반 은행 없이 우리가 돈을 주고받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들이 그동안에 가장 어렵게 생겼던 더블 스pen딩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더블 스pen딩은 뭐냐면 우리가 실물 화폐는 내가 돈을 가지고 물건을 샀습니다. 그러면 물건은 내가 가지고 돈은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내가 두 번 쓸 수가 없어. 그런데 이런 거 디지털 머니는 복사를 할 수 있잖아요. 파일로 존재하는 거니까. 복사를 해서 여러 번 쓸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방지할 거냐. 그게 이 비트코인의 핵심 아이디어인 겁니다. 비트코인의 핵심 아이디어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크게. 하나는 중앙은행 없이 돈을 발행하고 유통한다는 것 개념하고 또 하나는 이 디지털 머니의 이중 지불을 어떻게 방지할 거냐. 이거를 비트코인에서 그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논문이 총 9종 논문입니다. 이 논문이 어디다가 처음 발표됐나 하면 크립토그래피 메일링 리스트, 크립토그래피라고 그러면 암호학이라는 얘기입니다. 암호학자들이 쓰는 그 메일링 리스트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이 논문이 발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논문이 뭐 내가 최근에는 확인 안 해봤는데 2021년도 11월 1일 날 내가 확인해 보니까 인용이 17,259회 됐어요. 우리가 요즘 뭐 여러분들도 뭐 졸업을 하기 위해서 그 논문을 써야 되고 그 논문이 유명 저널에 실려야 되고 그랬을 때 그 임팩트 팩터로 해서 내 논문이 몇 번 인용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웬만큼 잘 써진 논문, 좋은 논문이라고 하는 것도 인용이 한 몇백 회, 1000회 정도 되면 대단한 논문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공학에서 말하는 뭐 SCI 논문도 아니고 또 다른 데서는 뭐 또 그 나름의 그게 있죠. 그런 것도 아닌데 SCI 논문도 아닌데 인용이 17,000회가 됐어요. 이게 한 10년 만에.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대학 평가나 뭐 개인 평가 이런 거 할 때 SCI 논문 가지고 평가하고 하는 것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임팩트가 있는 논문인데 SCI 논문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발표된 논문이라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